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은이요, 잠적 20일 만에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1일 평남의 그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여동생 김여정이하고 함께 참석했다고 2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신문이 1면과 2면에 걸쳐서 사진 21컷을 올렸습니다. 김정은의 활동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봐라 이 바보들아, 이게 진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간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 김정은 중병설, 사망설, 이게 파다하게 퍼졌었죠. 지난달 12일부터 김정은이 북한 매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달 15일에 그날이 김일성 생일이었는데요. 그 태양절이라고 그러죠. 그날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죠. 그리고 20일 날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김정은이 이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묘향산 지구 안에 있는 향산 진료소에서 이 심혈관 시술을 받고 그 다음에 요양 중이다. 어디서 향산 특각에서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1일에 미국 CNA가 중병설, 중태설을 보도했죠. 그 바람에 이제 뭐 사람들은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뭐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20일 동안이나 그렇게 잠적했을까? 알 수가 없죠. 이제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뭐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 깜짝 쇼를, 잠적 쇼를 벌였을 수가 있고요. 또 코로나19 그것을 피해서 피접을 갔을 수가 있죠. 아니면 뭐 NK가 보도했듯이 심혈관계 이 시술을 받고 요양했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도 그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걸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게 요양이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상력을 동원하자면 미국 무인기가 겁나서 슬쩍 숨어봤던 거 아닌가? 아니면 이 미국과 한국의 이 정보력, 뭐 또 탐지력 이런 걸 한번 가늠해보기 위해서 피해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그건 뭐 앞으로 밝혀지겠죠. 예. 어쨌거나 우리나라 또 우리 국민뿐 아니라 온 세계가 김정은의 이 잠적쇼에 덩달아 춤춘 꼴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뭐 중태나 사망이었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숨길 수는 없었겠죠. 아무리 말이죠, 북한이 철저한 그런 폐쇄 사회라고 하더라도 정보를 그렇게 오랫동안 차단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이 사망설이 갖가지 정황 증거들을 앞세워서 주장됐습니다. 특히 이제 태영호 혹은 지성호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이죠. 탈북자. 이 사람들이 확신에 찬 그런 주장이 큰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 탈북 유튜버들 그리고 이제 국내 보수 일부 유튜버들이 그것도 분위기를 이끌어 갔고요. 그래서 기정사실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돌아갔습니다. 아마도요, 자유우파 많은 국민들이 그걸 믿었을 겁니다. 믿고 싶기도 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확신까지 했겠죠.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신의 뭐 기대라든지 신조라든지 견해 여기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취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 반대되는 건 예에서 외면해버리거나 아니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걸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심해지면요, 그런 잘못된 주장이나 그런 보도를 내놓는 측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 믿음을 갖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그 오보를 냈으니까 안 보겠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믿고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거 그걸 보여주고,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고, 내가 믿고 싶었던 사실을 뒷받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속에 동화되거나 아니면 동지적 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 드라마, 무슨 소설, 연극 이런 것을 말이에요.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실 아니거든. 픽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공감하게 되고
또 거기서 치유를 받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또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게 해주고 그것만으로 해도 우리가 거기에 들인 만큼의 시간에 대한 보상은 충분하고도 남는 거죠. 옛날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만담이라는 게 있었죠. 만담. 온갖 무슨 이상한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예? 괴상한 이야기 이런 걸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냥 엮어가지고 주저리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죠. 장소팔, 고춘자 뭐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그냥 박장대소하면서 듣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서 듣습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진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재밌으니까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긴 말이죠. 무슨 뭐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요. 그 무슨 작정하고 오보를 내게 하겠습니까? 이제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좀 더 잡아두기 위해서 상황을 약간 극적으로 만들고 또 그걸 좀 더 과장하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오보가 되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버리면 이건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국민들의 그 냉정하고 또 균형 있는 그런 판단을 저해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자유우파나 혹은 좌파나 함께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우파의 경우는 우리는 비판자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2년 편향적인 국민 기만 행위를 저지른다든지 포퓰리즘 정책을 편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국민들의 인식을 바로잡아줘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이성, 지성, 합리성으로 무장을 해야죠. 거짓 오보에 우리가 먼저 취했어야 되겠습니까? 김정은의 중병설, 사망설이 빚은 이 소동을요, 우리 스스로가 냉정을 되찾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